안녕하세요. 닥터왕 입시연구소의 강인규 입시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약대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약대가 언제부터 고등학교 입시로 다시 돌아올까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입니다. 올해 있을 입시가 2021년 입시죠. 지금이 2020년도 5월인데 그 해에 보는 입시는 그 다음 연도를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2가 입시를 하는 2022년도부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의 약대생을 대학에서 뽑게 될 겁니다. 자, 이게 현재 고3한테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유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많게는 80%가 재수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재수생의 선택권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현재 고1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약대는 전체 정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많이 놀랐어요. 자, 메디컬 계열과라고 했을 때 어떤 과들이 있죠? 의대가 있고요. 치대, 그리고 한의대, 수의대 이렇게 있었죠. 다섯 번째로 약대까지 이제 고등학교 입시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 의대는 1년에 3,000명 정도를 뽑습니다. 조금 안 돼요, 3,000명이. 그리고 의대 바로 밑에 있는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제일 작아요. 630명 정도 되고요. 한의대가 720명. 그리고 요즘 인기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수의대가 다 합쳐봤자 500명이 조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 인원 1,7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거죠. 학교도 많아요. 37개교나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트라는 약학전문대학원 시험에 응시를 해서 대학교 1, 2학년을 지내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시험을 보고 약학전문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6년제 약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7개교가 다 그 약대로 전환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는 그런 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많이 넘어오면 올수록 좋겠죠. 그런데 37개교 중에 5개 학교를 빼고 32개교만 일단 전환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빠진 대학들이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부산대학교 있고요. 충남대, 국립대학교가 껴있기 때문에 지역 학생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냐? 약대는 현재의 어떤 대학교 편성 특성상 최상위권 약대랑 최하위권 약대의 성적 차이가 많이 낮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메디컬 과가 인기가 굉장히 좋고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 안에서의 성적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도 서울대 의대랑 최하위권 의대가 격차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또 메디컬 안에서도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의대를 다 가고 못 가는 학생들이 치대를 가고, 자, 치대를 못 가는 학생들이 수의대나 한의대를 가고, 자, 이런 과 안에서의 차이도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대는 인원도 많고 최상위권과 최하위권 약대의 성적도 조금 넓혀진 상태에서 좀 입시가 시작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적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동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약대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컨설팅을 할 때 약대에 가고 싶다는 학생들이 한 2년, 3년 전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빠르게는 중2, 중3부터 컨설팅을 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부분 여학생이죠. 먼저 약대의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약대의 가장 큰 장점을 로딩이 작다라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사가 전문직, 메디컬 전문직 치고는 로딩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냐면 육아를 하거나 혹은 개인 사정으로 경력이 단절이 되었을 때 그걸 다시 쉬었다가 약사를 시작할 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에게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굉장히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적다는 것도 좀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메디컬 계열에 비해서 약대 출신 분들이 행정직이나 이런 데 많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런 게 약사들에게 별로 불리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느낍니다. 약사 그룹에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이기도 하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가장 큰 안 좋은 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심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너무 배부른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근데 실제로 학생이 컨설팅을 왔을 때 직업적으로 지루할 수도 있는데 괜찮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의약분업이라는 게 실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약의 처방까지도 무조건 다 의사가 하게끔 되었다는 거죠. 저희 이모가 이대 약대 출신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기 먹고 체한 거랑 이렇게 야채 먹고 체한 거랑 그 필요한 약이 다른데 의사들은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처방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근데 현재 정책상 뭐 처방까지 의사가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약사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위축이 된 부분도 있어요. 편하다면 편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좀 직업 특성상 진취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거나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이런 게 조금 다른 메디컬보다는 제한적인 것 같아요. 또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약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그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정원이 좀 많아서 나중에 대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기본 대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여전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 학과인 것 같아요. 자, 미래에는 AI나 빅데이터 때문에 약사의 모습이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6, 7년 전부터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그 약사의 역할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구 쪽이나 이런 걸로 많이 자리가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주시는 약사의 모습은 미래에는 좀 빨리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적대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약대 중에 서울대 약대나 중앙대 약대나 경희대 약대나 이대 약대는 의대 중하위권 성적을 맞춰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실제로 중앙대 약대의 수능 최저를 보면 4하보죠. 4하보는 의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최저입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물론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은 좀 안 좋아지겠죠. 왜냐면 내신도 좋고 수능도 그 정도면 의대를 갈 거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뭐 엄청나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안 좋은,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낮은 약대는 3합6도 있어요. 근데 3합6이라고 했을 때 많이 낮은 거예요. 왜냐면 수학을 어떻게 편성할지를 확정 안 해놨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영어가 1등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3합6은 영어 1등급을 포함하면 2합5랑 같은 얘기죠. 2합5는 진짜 낮은 수능 최저 점수예요. 그렇다면 서울이 아닌 혹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지역의 상위권, 특히 상위권 유학생들이 노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전형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위권 약대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연고대 이과, 그러니까 공대 말고요. 연고대 이과의 최하위권 정도를 형성하거나 그거보다 좀 더 높게 형성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입시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선 생명공학과나 생명과학과의 성적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공대에서 제일 좋은 과는 뭐죠? 과거 수십 년간 기계공학과였죠. 지방 국립대의 기계공학과를 나오면 그 지역에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호를 하는데요. 약학전문대학원 때문에 어떤 학교, 어떤 해에 따라서는 생명공학과나 이런 생물 관련 학과가 기계공학과보다 입시 성적이 더 좋았던 적도 가끔 있었습니다. 네, 물론 피트, 약학전문대학원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게 다시 약대로 돌아간다면 원래대로 생명공학 계열의 점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영향력일 거고요. 또 최상위권 학생 1,700명 혹은 1,600명 정도가 약대로 빠지다 보니까 상위권 공대의 성적이 더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위권 공대를 가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들로 상위권 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까지 약대 입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약대 입시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추후에 더 구체적으로 정보도 올려드리고 유튜브도 찍어드리고 할 텐데 학생들한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누차 말하지만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가 쉬워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거기에다가 약대까지 도입이 되어서 메디컬 계열에 진학을 하거나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게 상대적으로 더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기회를 잘 살리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